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1일이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자, 이틀 전인가요? 하나오션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20-30년 정도 먹고 살 먹거리인 함정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함정이냐, 그게 관련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제가 쭉 보건데 이 함정은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현대에서도 하고 있는 함정입니다. 자,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이게 차세대 이런 함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수요의 원인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한 현대중공업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모델이 나왔거든요. 23년부터 마덱스에서 금년도 나왔을 겁니다. 예, 뒤에 현대 모델도 소개해 드릴 것이고, 이거보다 조금 덜 세련된 한화의 모델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우리 해군에서도 이런 함정에 대해서 언제를 줬다라는 겁니다. 업계에. 예, 이것이 향후 우리 해군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또 향후 다극화된 세상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군비를 확충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러시아에 기대거나 미국이 기대거나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는 이런 세상 끝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주력 함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함정.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한국형 호위함을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파는 그런 게 아닌, 그들이 주력 함정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는 KDDX급의 축소형으로서 달라진 위상을 가지게 될, 즉 우리 한국 해군은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교통 정리하고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배로서 우리도 우리 해군에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형 호위함 사업 FX4 그건 디자인 끝났을 겁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배는 다른 형으로 가게 돼요. 자, FFX3 시리즈는 FFX 시리즈는 끝이 난다는 거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때 주력함, 그리고 하나에서 향후 20-30년간 주요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배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100% 무인화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함정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향후 20-30년 후에는 또 배의 컨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조금 더 많이 무인화가 진행된 첨단 함정으로 갈 거다. 그런 데 대한 어떤 컨셉 모델들도 여러분 마덱스 같은 데서 보잖아요. 예. 그렇게 전이가 되는데 한 20-30년 걸린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을 가진다고 봤을 때는 기존의 항공모함에 지금 어차피 KF-21도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기 때문에 대형 항공모함보다는 중형 항공모함이 당연히 더 적절해요. 왜? 그 이상의 타격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인기들이 훨씬 크기도 작고 같이 가니까. 예. 또한 이제 무인기들도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그 캐타필터, 비행기를 하늘로 밀어붙이는 그 기구도 전기식이 돼서는 안 돼요. 전자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힘 조절이 되는, 그래서 작은 비행기도 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자, 그 정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이틀 전에 나온 거고 29일이죠. 이게 하나에서 뽑은 되게 트렌디하게 뽑은 제목이에요. K방산의 혼문이 될 수상한 수상함. 혼문이 될 수상한 수상함. 그래서 이 수상함의 뭔가에 대해서 세상 돌아보기에 개인적 의견을 드려볼 것이고, 혼문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표 함정이 될 것이다. 즉 한국형 호위함 시리즈가 끝나고 KDDX가 완성이 되면서 기술이 다 누적이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차세대 함정을 개발하려고 한다. 상당히 많은 숫자로 국내에서 수요가 있고 해외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함정으로 이것이다. 자, 이런 거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과연 이런 컨셉을 가진 함정을 미국이 제작할 수 있겠느냐? 그 외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제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가격하고 같이 고려했을 때 일본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일본이 우리 한국을 계속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런 것은 다른 경제 분야나 정치 분야, 국제 정세에서 확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자, 이게 뭐 볼까요? 제3회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라는 게 엊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 모처에서 아마 뭐 강남 양재 쪽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하나오션의 대표이사로 보이는 사람이 이것을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각도를 잘 잡아서 중요한 부분이 안 보이게 예,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딱 첫 느낌은 크지 않은 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통합 마스터를 적용을 했고 선형은 스텔스성이다. 예, 저 뒤에 CIWS2가 달려 있고 그 CIWS 앞에 뭐가 볼록하게 돌출된 부분도 있다. 예, 자기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여줬고, 동시에 약간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은 가리는 그런 셈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과거의 것도 있으니까 또. 자, 이게 FFX4인데, 이거 하나오션에서 나온 건데, 하나오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충남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봐서는.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함정을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현재 충남급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짐작하는 것은 100% 전기 추진으로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 추진 선박 기술을 우리가 완성을 한다. 군함에서 세계 최초로. 그리고 그 기술은 KDDX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예, 요런 부분인데, 요것을 미국에서 이제 실험적인 구축함으로써 적용을 했지만, 그것을 범용화 시킬 수 있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의 표준화, 가격의 적절화를 미국은 중말특급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속 함정들을 근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술이 열린 거고, 상황은 당연히 전기화로 가야 되는 거죠. 전기 추진으로. 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함정이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서 지금 하나가 제시한 함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젠 중소국에 판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운그레이드해서 배를 잘라가지고 작게 만든 다음에 가격을 낮춰서 판다. 너희들은 VS도 필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다. 이런 건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아마 현대중공업도 강력한 자극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예, 제가 봐서 하나오션이 좀 빠른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오늘 이제 그 공개된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몇 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배의 크기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사진의 주요 등장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은 헬기 경락고, 이건 유인 헬기 경락고로 제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무인 자산들이 쓰인다 하더라도, 현재는 유인 자산하고 같이 쓰이는 MU-MT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향후 20-30년 간다는 겁니다. 20-30년 후에는 완벽하게 무인 자산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런 게 우리 군하고 지금 한화나 현대중공업에서 교감이 없으면 이런 모델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20-30년을 본다고? 아니죠. 이때부터 우리가 100% 전 세계 군함 시장을 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이 시장도 무지하게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뒤에 헬기 행락구는 딱 우리 그 호위함급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대충 톤수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제시됐던 현대 모델이나 과거에 제시됐던 한화의 유사한 모델에 대비해서 배수량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3-4천 되지 않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기존의 일본 함정이나 우리 쪽 현대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 2,000톤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OPV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굳이 클래스로 분류하자면 오프쇼어 페트롤 베슬이거든요. 즉 내가 아닌 다른 저 멀리에 나가가지고 상대방한테 뭐 큰 전투를 한다거나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페트롤하는 거예요. 정찰하는 배로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해군이
고함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지만 그들한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싫을 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전투력은 겸비하게 해서 우리가 눅진하는 그런 파워는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쓰는 배들이 그런 배들이에요. 자, 그런 배들 치고는 크다. 그리고 무장도 상당하다. 자, 이것은 그런 용도로도 쓰이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소국가들의 주력함으로 쓸 수 있는 배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이 향후 필요로 하는 함정이다. 이것이 상당히 공세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자, 위에 또 하얀 동그라미 보면 CIWS2가 장착된 게 보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말씀 따로 드릴게요. 그 다음 미션 베이가 있는 것은 일부러 이제 잘라가지고 투명한 상태에서 보여줬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지는 안 보여줘요. 근데 과거 사진을 통해서 안에 뭐가 들어갈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통합 마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딱 일본의 모가미급 통합 마스터나 또는 프랑스의 FDI급 통합 마스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이 함정급이 됐을 때 가장 적절한 레이더들의 배치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전 세상에 5세대 스텔스기대 모양이 다 유사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KDDX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 유심히 봤을 때 제가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S밴드 레이더 사면 고정형, 당연히 A사겠죠. 그리고 그 위에 사각형, 조그만 사각형이 보이거든요. 저거는 저는 X밴드 레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크기는 좀 작지만 완벽한 구성을 했다. 각각의 탐지 거리나 이런 것들 출력을 조절해서 좀 낮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KDDX급은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줘요. 그리고 위에 길게 뽑은 것은 통신이고, 그 위에 조금 짙은 사각형으로 된 것은 아마 이것은 IRST다. 적외선 탐지 장비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즉 기존의 KDDX가 하는 모든 영향을 다 가지고 있다. 살짝 축소해서 작은 규모로.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아까 좀 전에 언급드렸던 OPV, 즉 외국에 가서 힘자랑하는, 교통 정리하는 이 정도 급을 넘어선다. 뭐 그 기능을 덧붙여서 상선이나 해외의 선단들을 공세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국가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우리가 대공 방어막을 배가 한 척을 보냄으로 해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왜냐하면 제가 언뜻 봐서 폼 잡는 용도로, 힘자랑하는 용도로 쓸 거면 S밴드 레이더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위에 X밴드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S밴드와 X밴드가 같이 있다는 것은 동시 대응 능력이 무조건 확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KDDX는 함대 방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기존의 정주급이나 뭐 세종급은 이 배 자체가 이미 정주급, 세종급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고, 충남급만 하더라도 훨씬 넘어섭니다. A사 레이더 들어갔잖아요. 그게 S밴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주급, 세종급도 S밴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폐사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함정이다. 이 함정을 하나 가지고 한 해역을 통과할 수 있다. 상당수의 즉 해역에 딱 박혀 있으면서 그 해역을 지나는 상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부응하는 대공 미사일들이 따라가 줘야 돼요. 자한 방공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미션 베이를 이용해서 해상작전 또 물속에서의 작전도 수행한다. 기존의 뭐 소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함의 규모를 봤을 때 기존 호위함에 있는 그 국산화된 것들을 쫙 넣으면 된다. 즉 다목적합니다. 네. KDDX보다 역량이 살짝 떨어지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예, 100% 완전히 접전이 아닌 상황에서 미드웨이 해전 같이 트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해에서 후티 같은 그런 적을 상대하면서 우리 상선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 상선이든지 우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상선이랄까, 또 정치적 목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해역에서 이런 배를 한두 척 보냈을 때 그것이 확보가 되는, 예, 그러니까 최대의 인텐시티는 아니고 중간급 이하의 긴장도에서 한두 척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즉
기존에 미국이 이지스함 보내는 한두 척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지스함 아마 기존 이지스함 4-5척, 6척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고 계시다고 봅니다. 홍해에도 뭐 2-3척밖에 못 보내잖아요, 미국이. 보면은 항공모함 한 척하고 이지스함 2척. 근데 이거 2척 보내면 이지스함 5척보다 낫다니까요. 그런 이제 짐작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국가에서는 이 한 척 사가면은 그들의 해군이 벌떡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무장이나 측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배가 제법 규모가 이제 크다는 걸 느끼실 거고 대표적인 이제 형상이 앞에가 그래서 한 3-4천 톤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앞에가 이제 앞이 뒤집어진 모양이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한화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배 형태인데 이게 되면은 파도를 뚫고 나가는 역량을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하는데 이제 하나의 굳이 약점을 찾자면은 파도가 갑판 위로 쏟아진다.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갑판에 인력이 배치되기가 어렵고 그 외 다른 조치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배가 3-4천 톤인데 이것을 봤을 때 한화가 이거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향후 2-30년 먹거리다. 최고의 상품을 내놓는다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봅니다. 즉 우리를 다운그레이드해서 뭐 중소국가에 팔겠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최고 수준 함정을 만들겠다. 자, 톤수가 3-4천 톤급이면 기존의 호위함과 비슷한데 이것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호위함들은 시리즈 1에서 시리즈 4까지는 확실히 우리 뭐라고 할까 한반도 주변 해역에 중심을 둔 그런 함정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먼 바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4천 톤 정도가 그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배가 뭐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배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은 안에 있는 인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비슷한 톤수로서 이 배의 특징은 물리 파견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해예요. 동해, 서해, 남해 모두가. 그래서 파고가 완전히 오픈된 데보다는 대양보다는 약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존 함행 갖고는 돼요. 그런데 이것의 수출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에서도 이 배는 멀리 보내야 돼요. 규모는 작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톤수로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체급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파성을 올려서 안정감을, 그러니까 거주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감안이 됐다고 보고요. 위에 보면은 앞에가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배 앞부분이 높이를 되게 높여놨어요. 저 뒤에 헬기 착함하는 곳 보면 훨씬 낮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공간을 쭉 늘려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을 16셀을 넣은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레이더 세트하고 비교를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자, 저기는 다양한 무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함대 공이라는 측면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해군 미사일들이. 그리고 뒤에 수직 발사관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수직 발사관 2로 보여요. 즉 함대 방공에 많은 걸 투자한 함정이에요. 배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톤수가 기존 충남급보다 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앞에를 좀 늘렸다는 부분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전체적인 함정은 이게 프랑스의 FDI급이죠, 호위함.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 함형도 비슷해요. 이 프랑스도 왜냐하면은 자국보다는 저 먼 바다에 있는 뭐 아프리카나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작은 배수량 같은 경우는 이런 함형을 취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형상이 좀 상당히 비슷하죠. 예.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의 한국형 호위함 시리즈를 미래 함정의 함형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여기는 레이더가 당연히 하나예요. 보통 하나예요. 일본의 모가미급도 하나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S밴드하고 X밴드 두 개를 다 넣었다. 이건 얘들한테 방공에 대해서 일을 확실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크기는 작지만
그럼 미사일을 꽉꽉 눌러 넣어야 되겠죠. 그게 부응하는. 네. 자, 이 사진은 하나가 제시한 모델의 이제 뒷부분이죠. 뒷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제, 한국형 수직발사관 2가 확실한, 수직발사관이 16셀이 보여요. 이 한국형 수직발사관 2는 4셀이 한 묶음이거든요. 4셀이. 유심히 보시면 4셀, 4묶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LSAM, 대탄도탄용, 또, 대항공기용 기본형을 넣으면은 한 셀에도 4발씩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해군이 기본 한국형 수직발사관 1에 4발씩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방공망이 64발이 들어가요. 64발이. 4발이 들어가고 그 중에 몇 개의 셀은 LSM2나 LSM3 즉 중간 단계 요격탄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 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4셀을 할애할 수 있어요. 그럼 4개고 나머지는 12셀에 4발씩이니까 예, 한 50발, 48발 들어가는 그런 조합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이 들어간다. 그래서 1차 방어막, 2차 방어막, 3차 방어막이 다 된다. 배 한 척으로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구축된다. 남한을 지키는 게 아니다.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S밴드하고 X밴드라는 두얼 밴드로 통합 마스터를 구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 그게 우리 한국 해군이 이 배를 어떻게 쓸지의 목적이 독립적으로 가서 조용히 가서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이 배를 수입해갈 중소국가들은 이 배 하나로 그냥 해군 전체가 벌떡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제 스텔스화된 발사할 때만 올라오는 대한 미사일 발사관인데, 당연히 뭐 기존의 해군 시리즈, 해성 시리즈를 넣지는 않겠죠. 초음속이나 초음속 대한 미사일. 예, 즉 이런 배를 사간다 그러면은 그 사가는 어떤 그 나라의 해군은 한국 시스템으로 100% 들어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인테그레이션 지금 통합이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만 한국에서 사고 뭐 레이더는 외국 거 사고 또 미사일을 외국 투에서 사고 이런 게 거의 불가할 시스템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CIWS-2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방권에서 CIWS-2를 지금 극초음속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개발 목표가 돼 있었잖아요. 지금 양산 들어갔죠. 그거 팔랑스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그래서 패키지로 사간다 다. 예, 이런 자신감도 있다고 봅니다. 다 우리 거로 사야만 된다. 배 가격은 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 CIWS-2죠. 요거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이제 양산도 됐다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뭐였느냐면 팔랑스보다 우리 같으면은 업계 입장에서 그렇고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변이 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존 팔랑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 호위함에 있던 것도 다 갈아치워야 돼 이걸로. 그런데 팔랑스는 20mm 기관포고 그냥 위에다가 딱 설치하고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얹으면. 그런데 이 CIWS-2는 30mm예요. 골키퍼 기반이잖아요. 그 하부 구조가 상당히 길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호환성이 기존 팔랑스를 싹 바꾸는 게 되겠나? 소형 함정 경우에, 호위함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장착하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생긴다. 하부 구조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배속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걱정을 했더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밑에 부분이 상당히 돌출돼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배의 구조를 봤을 때 배 밑으로 많이 뚫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모형들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을 좀 높이 돼 배 내부로 침투하는 공간을 최소화했다. 그래서 어디든지 딱 그 위 면적 CIWS-2가 차지하는 표면적만큼의 공간이 있으면 갖다 붙일 수 있다. 예, 그게 당연히 개발 목표에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밑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은 탄약이에요. 탄약. 그 부분에서 탄약을 줄였거나 아니면 탄약을 적재하는 방식을 상당히 개선했거나 아니면 두 개가 섞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하나도 수백억 원 하는 물건입니다. 예. 자, 이거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캡처해놨던 건데, 국방일보 같은 거 같을 거예요. 같은데, 골키퍼 창정비 하는 모습 보십시오. 위에 돌출된 부분보다 밑에 부분이 거의 2배 가까이 길죠. 이렇기 때문에 한 포 하나 정도가 차지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상당히 줄였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은 업체 입장에서도 기존 호위함의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팔랑스를 떼서 어디다 써야 될까? 저는 윤용화함에 써야 된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40mm 기관포 대신으로. 자,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개딸이었고요. 자,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2025년 마덱스에 하와 그 마덱스를 저음해서 있었던 일본판 마덱스에서 제시된 사진입니다. 이제 위에 거는 일본의 그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조인트로 만든 회사가 있어요. 일본 해군을 위해서 거기서 제시된 함정이에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OPV예요. 예, 이게 네 척을 주문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규모가 그렇죠. 길이는 100m 좀 못 미치고 폭은 12m. 무장은 살짝 약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마덱스에서는 2025 마덱스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제시했잖아요. 거의 같죠. 길이 90m, 폭은 11m, 배수량은 1600톤. 예, 하나오션도 냈었어요. 그건 제가 23년도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세상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거에서 정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년을 보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판서를 읽어야 되고 거기에 한국 해군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국화 세상으로 가고 이런 함정 수요가 늘어난다. 거기에 오늘 하나가 제시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무거운 거예요. 중무장된 거예요. 그럼 판가름된 거예요. 예. 다국화 세상으로 가고 각국이 군비 증강을 한다. 그 수요에 부합하는 폼 잡는 배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배를 제시한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우리 해군도 행동 반경이 넓어질 때 독자적으로 중급 이하의 분쟁 지역에 한두 척 보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원한다. 그럼 맞물린 것이다. 자, 이게 당연히 ACD 현대중공업도 다른 배를 제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과거에 집착한 아니거든요. 이 두 개는 이제 이번에 하나 것을 봤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7년 인도 예정이고 일본이에요. JMU라는 게 조인트 메리타임 뭐 유닛인가 이래요. 그래서 미쯔비시하고 관련된 군함 건조한 회사를 묶어서 만든 것인데 내책을 계약했고 2027년 인도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배들이 시작된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 국방부나 해군이 자극받은 바가 있다. 그리고 공감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자, 볼까요? 2023년 마덱스에서 나온 배 하나오션이죠. 이겁니다. 엊그제 하나오션 사장이 공개한 배랑 거의 일치하죠. 이거보다 훨씬 이제 가다듬어져 있죠. 그때보다. 예. 그때는 약간 주말트 비슷한 함포도 가지고 있었네요. 근데 선형은 뭐 지금이랑 비슷하죠. 지금 훨씬 가다듬어진 것이고 이름도 KDDX S인 것 같아요. 제가 읽기에는. 자, 이번 사진에서는 공개가 안 된 내부 모습도 살짝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같으리라고 봅니다. 네이발 뉴스에서 그때 공개한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당시 미션배, 이번에 미션배를 안 보여줬잖아요. 저 뒤에 보면 KDDX S라고 저는 읽힙니다. 예, 또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미션배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저 위쪽부터 사람이 타는 고속단정이 있죠.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고속단정 앞에 옆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선 거는 무인 잠수정이죠. 무인 잠수정이 2대가 지금 쌓여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무인 헬기 2개가 있고 아래쪽 2개로는 이제 무인 수상함이 2개가 보이죠. 뭐 적절한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보면 이제 CIWS2 뒤에 부분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무인 헬기 같은 곳이 착함하는 곳이 아닌가. 지금 무인 헬기 말고 다른 또 수직 이착륙 무인 이제 뭐랄까 전력을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UCCR 같은 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헬리포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말은 좀 이것은 꺼내서 써야 돼. 이 헬기 같은 경우는 그죠? 뚜껑을 열든지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헬리포드가 제가 추정한 대로 그 CIWS2 뒤에 돌출된 공간이 헬리포드 공간이면은 거기에 UCCR 같은 거는 납작하기 때문에 2대 이상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띄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자, 과거에는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좀 애매한 수직 발사가 4개가 저렇게 돼 있었거든요. 애매해죠. 수직 발사관 1이면은 8개가 한 세트니까 8개가 돼야 되고, 수직 발사관 2로는 크기가 작고, 그건 또 4개가 정사각형으로 한 세트인데, 그것도 어중간하게 됐었죠. 이제 이것이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로 통일이 됐다. 그것에 정리됐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쭉 봄에 있어가지고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한국형 이제 호위함 시리즈 4가 아마 설계는 다 끝났을 거예요. 생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충남급을 뭐 1년에 거의 2척씩 찍어내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FFX4도 바로 들어갈 거예요. KDDX 들어갈 때하고 같이. 자, 그럼 30년 이후에 나올 배들은 뭘 할 것이냐? 배를 우리가 안 받을 군함은 다 끝났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예. 기존 이제 세종이나 정조 그리고 앞에 있었던 뭐 이순신급 이런 걸 개량을 일단 하게 될 겁니다. 최대하치로. 그리고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함정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을 때는 KDDX를 추가로 건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6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각각의 한 척은 기존 세종이나 정조의 여러 척보다도 기능이 이렇게 더 세요. 그렇게 되면 세종이나 정조함이 약간 미사일 셔틀 정도 역할이 될 수 있고, 그 항공모함 전단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한 2개 정도 항모 전단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상시적으로 2대를 유지하려면은 3척 정도로 건조할 수도 있겠다. 한 대가 뭐 휴식 또는 수리 또는 훈련 이런 정도로 쓴다고 봤을 때, 그 외에는 이 배로서 상당히 다목적 배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급으로서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미니 KDDX라는 표현이 딱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시장도 같이 노린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국화 질서상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군비 확충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 군사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함정, 최적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지 OPV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OPV로 쓰는데 훨씬 공세화된 OPV로 쓴다. 네, 함대 전체가 출동할 필요가 없을 부분에 중소급 분쟁 지역에 한 척을 보내서 미국 이지스 함정 2~3척 이상의 역할을 혼자서 해낸다. 자,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대충 정리가 돼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